이 물건이 공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논의에 우뚝하이 원룸을 올려놨습니다. 저게 산림조합 금융에서 수의계약, 대출도 가능하다고 공매로 내놨는데 여러분 이거 관심 있으십니까? 대충 지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우발, 오늘은 강원도 양양에 와보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양에 있던 유일한 대학교, 바로 가톨릭 관동대 양양 캠퍼스홀시다. 사실 관동대는 강릉에 본 캠퍼스가 있고 여기는 분캠입니다. 이게 지금 9월인데도 벌써 낙엽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비는 안 오고 덥기만 엄청 덥다 보니까 낙엽이 말라 비틀어져 떨어진 모양입니다. 한때는 여기 2,000명의 학생이 다녔던 곳이고 대단히 활기찼던 대학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역 경제도 상생하고 그 덕분에 원룸도 많이 짓고 생계를 바치고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지방 소도시의 학교에도 2,000명씩이나 되는 학생들이 왁자지껄 다녔다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고, 이 건물은 학생회관이고 학생들이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 생각들 때문에 일어난 현상 같은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 걸어 다니기에도 벅찰 정도로 6만 6천 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0평짜리 아파트 2,000개 이상 펼쳐 놓은 거네요. 운동장 하나하나도 상당히 크고 축구장, 농구장 이런 거 버려두기에도 참 아깝습니다. 또 강원도 산골이다 보니 부지가 저렴하긴 저렴했던 모양입니다. 서울 같은 곳에 있었다면 아마 반으로 축소했을 겁니다. 여기 처음에 의대도 있었고 또 공대도 있었고 있을 건 다 있던 그런 학교였는데 워낙 시골 깡촌에 있었고 학생들의 접근성 문제와 학령 인구 감소까지도 이제 겹쳐지는 바람에 하나둘씩 과를 강릉 본캠으로 이전하고 여기는 계속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가 폐교를 한 지가 벌써 16년째인데 그래도 건물 상태가 워낙 양호하고 강릉에 본 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관리도 적당히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기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정문을 그냥 열어놨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고 학령 인구 감소 그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는 위험 요소가 있다 보니까 폐쇄를 해놓았는데 학교 자체는 개방이 되어 있으니 누구나 들어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기숙사 건물로 보이는데 여기 동문들은 졸업을 하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건물 2층에는 당구장 표시도 보이네요. 자, 저걸 보니까 예전에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는 대학생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즐겼던 게 바로 저 당구장입니다. 오전 수업 시간이 어중간히 10시 이후에 있는 날은 일단 당구장으로 먼저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해가 거기서 이제 몇 게임을 뛰고 나서 이제 시간 맞춰서 슬슬 강의실로 기어 올라옵니다. 아니면 구내 식당으로 바로 밥을 자시러 갑니다. 자, 오전 내도록 배운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당구 연습에만 몰두해 주십니다.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애들이 당구 치러 간다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한때 2,000명의 학생들이 다녔으니 주변 지역 경제도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 학교 주변에 땅이 있던 그 행운아들이 농부에서 건물 사장님으로 활자가 그냥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 건물은 원룸동 같지는 않지만 텅 비어 있군요. 지역 건설업 관련 사무실인 것 같은데 나름 조그마한 회사 건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저 큰 대학이 망해버리니까 여기도 일감이 없는지 다 떠나고 비었습니다. 자, 또 다시 인근 마을로 한번 걸어가 볼까요? 학교 폐교로 인해서 직격탄을 두들겨 맞은 상태입니다. 학생들 보고 지었던 원룸들이 겉모습이 아주 조용합니다. 내부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떠나고 나니 공실을 채우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 지역 주변으로 따로 농공단지가 있어서 외노자 형님들이라도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 지역은 뭐 그렇게 여의치도 않아 보입니다. 완전 조용하고요. 그래도 뭐 혼자 사는 분들이 간혹 보이긴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무조건 대학을 보내야 되고 대학을 안 보내면 뭐 부모 역할도 제대로 못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학생 자신도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되는 친구들이 전부 대학을 가는데 자신만 혼자 대학을 안 간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좀 이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기지는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 주변의 원룸 사업자들도 대학이 사라질 거라고는 아마 당시로서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여기도 마을에서 가장 큰 원룸촌인데 누가 살고 있는지 그래도 마당에는 차들이 몇 대 보입니다. 원룸 월세에다가 학비에다가 생활비에다가 그 모든 비용을 이곳 학생들이 부모들이 다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이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받은 격이 됐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부모들의 노후조차도 문제가 생기고 학생들도 뚜렷한 학과를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 돈과 시간만 보내면서 당구 실력만 늘게 되는 그런 우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국민이 이렇게 대학에 열을 올렸던 결과 지금 현재 400만 청년 백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면 적당히 이제 자신에게 맞는 주어진 이런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눈만 잔뜩 높아져 있다 보니까 부모의 노후도 안 돼. 학생들도 대졸자 타이틀 때문에 이제 적당한 취업도 안 돼. 만사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의 눈높이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이제 기회를 미루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이제 맞이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래가지고는 결국 미루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부모가 오히려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40이 넘은 자식은 이제 여전히 기회를 찾고 있고 그런 현실이 지금 많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라 이제 뉴스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그럴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부딪히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 기원해봅니다.